지금 바로 한 가지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서 계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지 못하는 노인들은 이후 10년 내에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거의 2배로 높아집니다. 제 이름은 클라이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저는 관절 외과 의사로서 제 경력 전체를 장수과학의 새로운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이 10초 균형 테스트가 피트니스 트래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건강과 수명 예측 지표라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10,000보 걸음이 장수와 건강의 열쇠라고 들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완벽한 운동이 걷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만약 걷기가 정답이라면 왜 이 10초 균형 테스트를 준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외과 의사로서 저는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은 노인들을 수술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매일 열심히 걸었어요. 매일 걸음수를 채웠지만 걷기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심천보 규칙은 의학적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회사에서 만보계를 판매하기 위해 만든 마케팅 슬로건이었죠. 이는 신화이며 위험한 신화입니다. 이 신화 때문에 수백만 명이 걷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믿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걷기 중심 루틴만 따르는 것이 노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불완전한 전략 중 하나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걷기가 완전히 놓치는 3가지 장수 맹점, 즉 3가지 침묵의 실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제가 외과 의사로서 모든 환자에게 권하는 단 하나의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이는 낙상 예방, 관절 치유, 심지어 뇌 재건의 걷기보다 우월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력한 의학 형태입니다. 증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하버드나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같은 기관의 데이터가 너무 강력해서 의사들이 노인을 위한 운동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언급한 모든 연구는 아래 설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현재 운동 루틴에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커뮤니티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걷기 중심 계획의 3가지 주요 실패를 드러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제가 신경 맹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걷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익숙한 반복 동작이죠. 2분만 지나면 우주의 가장 뛰어난 효율 기계인 뇌가 관심을 끊습니다. 자동 모드로 전환되죠. 하루 일상을 생각하거나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뇌가 움직임에 집중하지 않아요. 뇌는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균형, 협응, 빠른 움직임을 제어하는 복잡한 신경 경로가 사용되지 않으면 뇌가 이를 제거합니다. 신경계를 정원에 비유해 보세요. 걷기라는 단순한 식물만 물을 주면 균형, 회전, 안정성 같은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시들어 죽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5마일을 걸어도 여전히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000보를 채워도 10초 균형 테스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동 모드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소프트웨어가 구식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복잡하고 빠른 움직임, 예를 들어 낙상을 막아야 할 때 소프트웨어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2번째 실패, 안정성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3차원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앞뒤, 좌우, 회전이 가능해야 하죠. 걷기는 1차원입니다. 앞으로만 가죠. 이로 인해 위험한 불균형이 생깁니다. 앞쪽 근육, 예를 들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서 안정성을 주는 근육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걷기가 가장 소홀히 하는 근육은 엉덩이 옆쪽의 중둔근과 코어 전체입니다. 이는 측면 안정성 근육으로 한쪽 다리를 들 때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근육들이 무시로 약해지면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옆 엉덩이 근육 약화, 코어 약화, 등 근육 약화, 평생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가슴 근육이 타이트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후만증, 즉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나 노인성 곱추가 생깁니다. 이는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외과 의사로서 이는 의학적 위기입니다.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는 폐를 압박해 호흡을 어렵게 하고 소화기관을 방해합니다. 가장 위험하게는 무게 중심을 발 앞쪽으로 이동시켜 지속적인 낙상 상태가 됩니다. 유일한 방어는 발을 셔플하며 따라가는 거죠. 이 때문에 옆으로 넘어지는 환자를 많이 봅니다. 보도턱을 내려갈 때 훈련되지 않은 측면 근육이 실패하고 엉덩이가 무너져 바닥에 골절됩니다. 매일 시천보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실패, 근감소증 전염병으로 이어집니다. 걷기는 지구력 운동입니다. 강도 운동이 아니죠. 이는 노인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50세 이후 몸은 근감소증이라는 상태로 공격받습니다. 이는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의 의학 용어로 매년 근육량, 힘, 강도가 1.2% 줄어듭니다. 이는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게 하고 병 뚜껑 열기 불가능하게 하며 단순한 비틀거림을 빠른 반사력 부족으로 골절로 만듭니다. 걷기는 이 도둑을 막지 못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쓰지만 입금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남은 근육을 사용하지만 새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새 근육을 만들려면 점진적 과부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근육이 편안한 수준 이상으로 도전해야 하죠. 걷기는 본질적으로 반대입니다. 익숙한 저강도 반복 동작이죠. 몸은 매우 똑똑합니다. 몇 분 만에 적응해 최소 에너지와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수년간 걸어도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는 좋지만 강도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장수 모델은 1차원이 아닙니다. 3차원입니다. 진정 독립적이고 낙상 방지되려면 몸의 세 층을 모두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 구조적 건강입니다. 근감소증과 싸우려면 저항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상 강도 근육을 만듭니다. 둘째, 위치적 건강입니다. 후만증과 불안정성을 막으려면 균형과 자세 훈련으로 정렬을 고쳐야 합니다. 셋째, 신경 건강입니다. 자동 모드를 막으려면 복잡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배워 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게 많아 보이죠? 개인 트레이너, 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단 하나의 운동이 있다면요. 자체 체중을 느리고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저항 운동이라면, 균형을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척추를 회전하며 코어를 참여시키는 위치적 운동이라면, 뇌가 자동 모드로 가지 못하고 새 경로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복잡하고 흐르는 신경 운동이라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걷기보다 과학적으로 우월한 단 하나의 운동, 태극권입니다. 태극권이 부드럽거나 단순한 명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저는 기계학과 데이터 전문 외과 의사로서 태극권의 임상 증거가 너무 강력해 제 분야를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증거를 보시죠. 노인의 가장 큰 위기, 낙상부터 시작합니다. 낙상은 많은 사람의 하강 나선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병원, 수술, 근육 손실, 독립상실로 이어지죠. 낙상을 막는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대규모 랜드마크 연구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2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 3회 20분만 태극권을 한 그룹이 낙상 위험을 47%나 줄였습니다. 이 숫자는 전례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개입을 능가했죠. 전통적 강도 훈련, 별도 균형 작업보다 훨씬 좋았고 걷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왜일까요? 태극권은 단순한 강도나 균형이 아닙니다. 인지 요소와 함께 동시에 둘 다입니다. 다중 작업 운동이죠. 지속적으로 체중을 한쪽 다리로 옮깁니다.
전체 세션 동안 느린 통제된 한 다리 균형 상태입니다. 이는 10초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적극 훈련합니다. 평평한 보도에서 걷기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경 소프트웨어를 훈련합니다. 몸의 궁극적 낙상 방지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고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티이고 여러분의 지지가 유튜브에 이 중요한 과학 기반 정보를 더 많은 노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태극권은 낙상을 막습니다. 하지만 관절은 어떨까요? 통증은요? 관절 외과 의사로서 이는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환자가 지속적 통증에 시달립니다. 골관절염이 있죠. 의사 선생님, 운동하고 싶지만 걷기가 아파요. 무릎이 갈려요. 여기서 태극권이 의학이 됩니다. 지구상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획기적 연구가 직접 비교했습니다. 심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절반은 표준 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나머지는 태극권 클래스에 보냈습니다. 결과 태극권 그룹이 통증과 기능 개선에서 물리치료 그룹을 앞섰습니다. 이 부드러운 운동이 제 직업 전체가 의지하는 금표준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고반복, 저변화입니다. 같은 충격 동작 반복이죠. 태극권은 저반복, 고변화입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원형이며 흐릅니다. 무충격입니다. 이는 관절에 동적 윤활제처럼 작용합니다. 느린 부드러운 동작이 영양 연골액을 관절 연골 안팎으로 펌핑합니다. 영양소를 가져오고 염증을 씻어냅니다. 또한 걷기가 무시하는 무릎과 엉덩이 주변 작은 안정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는 관절의 강한 안정 구조를 만들어 뼈 대 뼈 마찰 압력을 줄입니다. 79세 엘리너 환자가 있었습니다. 무릎 엑스레이가 엉망이었어요. 뼈 대 뼈. 총 무릎 교체 수술 예정이었죠. 수술이 무서워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잃을 게 없어요. 이걸 시도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지역 태극권 클래스에 보냈습니다. 6주 후 돌아왔을 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50% 줄었어요. 그 후 6주 더 지나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수술 취소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2년 전입니다. 여전히 통증 없이 지냅니다. 제 메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태극권은 낙상을 막고 관절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더 깊어집니다. 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낙상이 재앙이 되는 건 뼈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나 취약뼈죠. 뼈를 강하게 하려면 걷기라고 들었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걷기는 부족합니다. 새 뼈를 만들려면 고라세포를 자극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체중 부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뼈는 똑똑합니다. 같은 걷기 자극에 적응하죠. 태극권은 지속적 이동, 회전, 스쿼트로 새로운 자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 태극권 연습이 매년 골밀도를 2.6%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로 대부분 비활동 노인은 매년 약 1% 골밀도를 잃습니다. 태극권은 손실을 막을 뿐 아니라 역전시킵니다. 하지만 현대장수 과학 중심 외과 의사로서 가장 획기적인 연구는 뼈나 관절이 아닙니다. 뇌입니다. 신경 맹점을 기억하세요. 걷기가 자동 모드라는 점. 태극권은 정반대입니다. 궁극적 뇌 활성화 운동입니다. 태극권 하며 장바구니 목록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복잡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손, 발, 호흡을 조율해야 하죠. 이는 뇌의 새 연결을 만들도록 강제합니다. 신경 가소성입니다. 뇌 스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극권 연습 노인 연구에서 운동 피질, 해마,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부피 증가가 보입니다. 이는 움직임 계획, 기억, 집행 기능 담당 부위입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이 연습은 말 그대로 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유명 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태극권 연습 노인의 반응 시간과 걷기 속도가 20년 젊은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신경계의 청춘 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연결하는 숨겨진 이 점,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노인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낙상, 건강, 가족 걱정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넘칩니다.
코르티솔은 분해 호르몬으로 근육 손실, 근감소증을 가속하고 뇌 세포를 죽입니다. 태극권의 느린 명상 호흡이 코르티솔 수준을 최대 3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을 스트레스 분해 상태에서 평온 재건 상태로 전환합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휴식과 소화 시스템입니다. 몸의 치유, 새 근육 만들기, 새 뇌 경로 생성이 안전하다고 신호합니다. 모두 정리해보죠. 걷기는 1차원 평평한 운동입니다. 유산소로 심장에 좋지만 약해지거나 불안정하거나 구부러지는 걸 막지 않습니다. 10초 균형 테스트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태극권은 3차원 올인원 운동입니다. 구조적입니다. 느린 스쿼트와 런지가 근육을 만들고 근감소증과 싸웁니다. 위치적입니다. 지속적 체중 이동과 척추 회전이 균형을 만들고 자세를 고쳐 후만증과 불안정성을 막습니다. 신경적입니다. 복잡한 집중 움직임이 새 뇌 경로를 만듭니다. 인지 쇠퇴와 싸웁니다. 이는 노인 피트니스 혁명입니다.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멀리 걷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하는 겁니다. 걷기를 멈춰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훌륭합니다. 심장과 마음에 좋죠. 하지만 유일한 것이 돼선 안 됩니다. 유지에서 재건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쇠퇴가 불가피한 옛 노화 모델은 죽었습니다. 새 과학은 명확합니다. 표적 뇌 운동이 노화 많은 측면을 역전시키고 잃은 근육을 재건하며 뇌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더 이상 운동 vs 비운동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 유지 운동 vs 쇠퇴 역전과 새해 탄력적 몸 만드는 운동 사이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미래 자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질문 있거나 개인 경험 공유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